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입니다.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시험 보고 나면 누구나 다 미련이 남아요. 잘 본 친구들도 잘 못 본 친구들도. 근데 이게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 모의고사, 가짜 시험이란 뜻이죠. 구평 점수가 단 1점도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요. 아, 선생님 그런 의미가 없군요. 의미가 왜 없어?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이니까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왜 보니? 많이 맞으려고 시험 보냐? 왜 보는 거야? 틀리려고 시험 보는 거야. 많이 틀려서 내가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이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뭐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이런 친구들은 끝까지 잘 버텨내기 힘듭니다. 물론 잠깐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잘 못 봤으면. 뭐 기분이 잘 봤으면 갑자기 엎들 수도 있고. 이러면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 수험생한테 가장 필요한 건 평정심이잖아. 모의고사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좀 평정심을 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보완 학습을 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이렇게 좀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일단 이번 평가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수생이 포함이 됐죠. N수생 비율이 수능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N수생들 다 앉아있거든? 재학생들 죽여버리고 싶죠. 얘네들이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어요. 20%가 넘어가는 비율이더라고. 반수생까지 이제 다 포함됐어. 6평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은 재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본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1학기 끝나고 휴학한 친구들 아니면 다 본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반수생까지 포함해서 수능을 볼 그 모집단과 굉장히 유사한 모집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와의 차이점이지.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도 거의 안 되고 재학생들끼리의 리그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 이번 구평은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험. 그 다음에 수능 출제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번 시험에서 의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제 정부에서 뭐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며 공교육 내에서만 문항을 출제하라. 크게 세 가지 틀을 얘기를 했었는데 6평 때는 그게 반영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 재학생들은 그러겠지. 선생님 10월 달에 시험 또 있습니다. 10월 교육청. 10월 교육청은 이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잖아. 출제 주체 자체도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이죠. 그리고 출제하는 출제진들도 달라요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는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고 선생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지만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이제 출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동동 출제를 하고 선생님들이 주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달라. 무엇보다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딱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실시될 때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하러 들어간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수능하고 어떻게든 안 겹치게 출제하기 위해서 국어라고 치면은 10월 교육청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지문이 수능에 또 나오면 난리 날 거 아니야. 어떻게든 피해서 출제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능하고 많이 달라요. 정부 정책이 반영된 첫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 자, 응시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요. 총 응시 인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구평만 해도 50만 명이 넘었어. 근데 이제 작년에 48만 9천 명 신청하더니 이번에는 47만 5천 명이 신청해서 시험을 봤어. 애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계속 줄어 이렇게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줄어드는 숫자가 재학생에서 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재학생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졸업생의 숫자는 늘어났죠. 선생님 사상 최대치라면서요. 이때보다 적은데요. 비율이 사상 최고 비율이라고. 비율이 중요하지 그 절대적인 인원이 뭐가 중요해. 그지? 그 비율 전체 응시자 중에 N수생의 비율 이런 친구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재수 친구들도 있고 삼수 친구들도 있고 뭐 장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있단 말이야. 이번에 이 비율이 21점 몇 %인 것 같은데 20%를 넘겼습니다. N수생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죠? 왜 그랬는지는 뉴스 한번 보세요. 킬러 지문이나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하니까 특히 반수생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깝게 서울대를 못 가거나 뭐 의대 가고 싶었는데 특히 의치한 수 이쪽 있잖아. 의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봅니다. N수생에서도 N수생 중에서도 상위권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 재학생들은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어땠느냐? 어땠던 것 같아? 무난했던 것 같아요? 문학이 어려웠어요? 이거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큰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난이도가 뭐가 중요해?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느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각각의 개인들이 느끼는 난이도, 본인이 느끼는 난이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이랬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짝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됐었거든. 정부에서 분명히 킬러 문항은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변별력은 갖추겠다 라고 했거든. 언뜻 생각하면 그게 돼? 킬러 문항을 안 내는데 어떻게 변별력을 갖춰? 그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게 되더라. 야,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 교수님들이 정부 지침에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문항들을 개발해서 출제를 한 거야. 국어는 이게 되더라. 수학 같은 경우만 해도 최상위권 집단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이게 이제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킬러 문항을 안 내려다 보니까. 근데 국어는 준킬러 문항들을 여러 개 배치를 하면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손 못 대는 어려운 문제 한 3, 4개 내서 난이도 조절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는데 싶은 문제를 한 10문제 내서 난이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그런 시험이었어. 알겠죠? 너네가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거야. 지문을 읽으면서는 예전 수능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너네 기출에서 봤던 브레턴우즈 경제체제. 지문을 봐도 뭔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지문 읽으면서 이미 맛이 가잖아. 그런데 이번 시험은 지문에서 맛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야. 지문 읽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 풀다가 맛이 가요. 문제 풀다 보면 선택지가 왜 이래? 막 이런 느낌. 나 분명히 지문 이해가 되는데 왜 답이 안 보여? 이런 느낌. 기가 막히게 출제했더라고. 변별력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여러 사설 업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EBS가 가장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EBS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작 1등급은 90점, 언매 1등급은 88점이 예상된다. 이 정도면 난이도 산정도 정말 잘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 1등급을 90점 정도에 두는 걸 목표로 보통 출제를 하거든. 그래야 변별력도 있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욕먹지도 않아요. 기가 막히게 맞힌 거지. 그죠? 이게 만약 수능이었으면은 진짜 칭찬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 출제하실 거예요. 알겠죠? 물론 수능 난이도가 어떨 거라는 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렇지만 이 정도 난이도면은 굉장히 성공한 시험이다. 그러면 이에 근접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건 이거지. 선생님, 뭐 수능도 이렇게 나와요? 라는 거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뭐겠어? 모른다겠지? 그런데 최근 3년간에 이걸 보면은 흐름은 볼 수 있어요. 자, 재작년에는 9월 평가원 때 1등급 컷이 98, 96이었어. 근데 수능에는 84, 83. 애들 뒤통수를 그냥 빡! 9월에는 막 하나만 틀려도 막 3점짜리 하나 틀리면 화작은 2등급 이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9평 딱 끝나고 국어 쉽군. 나머지 시간엔 탐구 올인이다!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수능날 1컷 80점대 초반이 떠버리면서 애들이 1교시에
진짜 부르르 떨면서 시험을 봤던 재작년 수능이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 88, 수능 1컷은 95, 91. 오히려 9평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9평에 비해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고 이게 대중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올해 같은 경우엔 90, 88 어떻게 될까요? 몰라. 모르는데 야, 이때는 이제 너무 쉽게 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변별력 없잖아. 좀 어렵게 내야지, 조금 어렵게 내야지가 되나 그게. 그러다 보니까 확 어려워진 거고. 이때는 원매 기준으로 80점대 그래도 90점은 넘겨야 되는데 1컷이 출제하다 보니까 좀 쉬워진 거고. 이번에는 적정 난이도. 근데 원매 기준으로는 이거 살짝만 좀 쉽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몰라 어떻게 될지는. 알겠죠? 자, EBS 연계율 국어 영역은 51.1%. 51.1%. 45문제 중에 23문제가 연계가 된 51.1%의 연계율을 보였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그러니까 EBS 연계 50%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건 작년에도 그랬어. 근데 올해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있죠.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냐면 나라에서 발표하는 연계율은 50%. 근데 애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20%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문학에서 몇 개 이렇게 나오면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이 느낌. 그런데 올해부터 6평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계속 강조했고 계속 뭐라고 그랬어? 독서 체감 연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 지문들 문학 못지않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 여러 번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계속 EBS 독서 풀어, EBS 독서 풀어 이랬잖아. 이번에도 독서의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체감 연계율을 더 높일 수가 없어. 작품 자체를 내는데 뭘 체감 연계율을 더 높여, 그지? 독서에서 체감 연계율이 확 올라갔다. 자, 영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 영역은 6평보다는 약간 어려웠어요. 6평이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지. 그것보다는 살짝 어려웠지만 이전 수능 시험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EBS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게 올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특징이다. 거짓말하면 올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EBS 수능 특강 독서 풀었냐 안 풀었냐? 이거 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 올해 시험장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EBS 수능 특강 독서 지금이라도 풀면 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반드시 풀어야 돼. 원래 예전 수능에는 그거 풀건 안 풀건 크게 그냥 독해력의 어떤 차이인 거지 크게 뭐 시험에 여파를 미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독서 영역, 비문학의 체감 연결이 너무 높다.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독서론 1번, 2번, 3번 그거 빼고 나머지가 올 연계. 6월 평가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독서론 빼고 올 연계. 4개 중에 3개 연계. 그것도 키워드만 연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게 지문이 출제가 됐어. 이게 중요하다. 남은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독해력 증진 학습을 해야겠지. 이런 건 이제 뭐 기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 근데 EBS 연계 학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EBS 수능 특강 독서, 수능 완성 독서 안 풀었다. 좀 세게 말할게. 올해 수능 망할 것이다. 반드시 풀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6평 딱 끝나고 나서 6평 전에도 얘기했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항상 국어 영역은 비문학이 어려워. 독서 영역이 어려워. 막 이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 실제로 오답률 상위 탑10 중에 70% 이상이 항상 비문학이었어. 이거 나라에서 볼 때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문학도 17문제, 비문학도 17문제면 오답률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크다. 좀 맞춰가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난이도가 다운되고 문학이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특이하게 보통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수필
무슨 바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뭐 어쩌고 섬에 사는 거. 읽으면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EBS 체감 연결은 당연히 원래부터 높은 영역이고, 그지? 그럼 남은 시간 뭘 해야 되느냐? 선택지가 유난히 어려웠어. 또 선택지가 길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 파악이 됐어도 선택지 따지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거든.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에 대한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 그리고 영역별로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정리 잘하고, 그 다음 EBS 학습은 문학은 원래 중요합니다. 올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원래 중요해요. 원래. 알겠죠? 자, 그 다음 선택 과목. 화작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6평 때 그랬죠. 화작 이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된다. 나라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화작과 언매 선택자의 과목 선택 간 유불리를 좀 없애도록 하겠다. 그럼 선생님이 예고를 했었지. 화작 이렇게 안 나온다. 이보다 어렵게 나올 것이다. 역시 이번 9평은 6평에 비해서 화작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어려워졌고. 그지? 그래서 화법과 작문 융합이 특히 가, 나, 다 세 개가 구성된 세트로 출제가 되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화작 선택자들은 지문 유형 학습. 발표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읽는 거다. 이런 거.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발표 지문에선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온다. 말하기 방식, 자료 활용, 청중의 듣기 활동.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 유형별 풀이법. 지금 들으면서도 너 화작이니? 들으면서도 발표의 문제 유형이 그렇게 나와?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죠? 망할 것이다. 이게 된 상태에서 수능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은 그냥 이런 식이야. 화작 선택자들. 읽고 풀면 돼요. 읽으면 풀리더만 뭐. 이런 식이거든.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된다. 자, 다음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선생님 입장에선 적절한 난이도였다고 보이는데 아이들의 반응, 현장 아이들의 반응은 선생님 약간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런 말은 안 해. 약간. 선생님 문제를 쓱 보니까 뭐냐면 문법 파트는 너네가 배운 적 없는 문법이 나오진 않아. 다 들어본 말들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야. 단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길고 다양하게 주어지면서 적용 능력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동, 사동 알아.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길어. 여기에 적용하지 못하면 못 풀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매체, 전부터 선생님이 그랬죠. 너네 매체 만만하게 보다는 큰 코 다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기존에는 매체 슥슥슥 풀렸다면 이번엔 풀리긴 풀리는데 슥슥슥은 아닌 느낌. 중간중간 이거 왜 답이 안 보여? 이런 느낌. 답 찾는데 살짝 애를 먹었을 듯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매체도 살짝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언매는 개념학습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올해 수능은 여기에 방점을 찍을 것 같아. 실전 적용 능력.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좀 어렵게 꼬아서 출제하거나 이런 건 없을 거야. 단 그걸 적용하는 과정, 그 적용 능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면 내가 음운의 변동과 관련해서 모든 개념을 다 알아. 근데 실제 사례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물을 거야. 이 적용 능력을 기르려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언매 선택자들은. 선생님 방금 화작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라고 안 하잖아. 언매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남은 시간 동안. 알겠죠?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약점을 잘 분석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는 학습을 하고 시험장에 갈 것인지 거기에 전력 투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